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넥스틴인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11월 1일 날 발표한 리포트에 보면 넥스틴의 겨울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제목을 보면서 좀 놀랍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반도체 산업은 겨울인데 뭐 윈터 이즈 커밍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겨울인지 아니면 또 새로운 봄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굉장히 크게 세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수연 연구원님께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어떤 포인트로 이야기하셨는지 좀 얘기를 보고요. 그리고 과거에 10월 22일, 그리고 10월 2일, 그리고 9월, 이럴 때 이제 주가가 이때 굉장히 많이 하락한 9월이었고, 그리고 10월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 이때도 아마 밑에 있었고요. 그리고 10월 22일 이때는 좀 올라오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그때 이제 톤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큰 줄기만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 일단 이제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넥스틴의 겨울은 없다라고 했는데, 국내 유일의 광학 패턴 검사 장비 업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업체가 하는 영역이 이제 다크필드라고 하는 DF 검사 쪽인데, 이쪽이 결국 KLA하고 넥스틴하고 히타치하고 이렇게 나눠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KLA가 거의 과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넥스틴이 이 시장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시장에 들어간 게 넥스틴의 어떤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진입하게 된 거라 그 의미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회사고, 그러면 기술력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전공정에서 후공정까지 HBM 수혜주, 이것 때문에 최근에 많이 이제 주가가 올라왔죠. 거의 4만원, 그래서 월봉 거의 이 회사의 상장 이후에 거의 최저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거의 다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크로키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보는데, 이게 SK 하이닉스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캠텍과 온투가 있는데, 이 글로벌 이제 미드엔드 장비 회사들인데, 이 캠텍 온투 장비는 웨이퍼 워피지가 이제 휜다는 뜻이거든요. 휜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거 발생할 경우에 결함 검출이 안 되는 단점이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웨이퍼를 잘라내면 웨이퍼가 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그 중간 부분, 뭐 끝에 부분이 약간 휘게 되거든요. 우리가 종이를 자르게 되면 종이가 종이 접기 할 때 이렇게 자르게 되면 그 종이가 살짝 뭐 반대 방향으로 휜다던가 좀 이렇게 평평하지 않다던가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얇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그 휜 부분은 디펙트가 검출이 잘 안 돼요. 민감도가 되게 낮은데, 여기서는 그거를 아마 크로키가 그걸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HBM은 단수가 올라갈수록 WPG 현상이 심해지고, SK 하이닉스도 12단으로 넘어가면서 수율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하나 다이를 잘라서 HBM 단수를 쌓는데, 그 단수를 쌓을 때 하나하나 들어가는 그 다이 하나하나가요, 그 웨이퍼에서 잘라낸 그 하나의 칩을 다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워피지가 심할 경우, 또는 거기에 디펙트가 검출이 안 될 경우는 이 12단을 아무리 열심히 쌓아서 잘 쌓는다고 해도 이제 로스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넥스틴은 빛의 주사 방식을 조정해서 워피지 현상에도 결함 검출이 가능한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워피지 현상에 따른 넥스틴 장비는 필요가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퀀티케이에서 확인하기로는 아직 요 정도까지는 안 왔는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SK 하이닉스는 크로키 장비를 빠르게 원하고 있고, 퀄은 연내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퀄이 연내 통과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좋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크로키 장비량 매출은 25년 상반기 내로 인식될 것으로 전망한다. 앞으로 더 좋아질 중국향 매출, 이게 넥스틴의 상단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를 결정지을 거예요. 아마 넥스틴은 중국 법인 우시 넥스틴을 통해서 중국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다. 중국 내 시장 생산이 이루어지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중국 중소형 고객사들이 구매비 절감 차원에서 넥스틴의 현지 생산을 꾸준히 요청을 해왔다. 넥스틴 장비를 이제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조립을 하게 되면 제품은 여기서 만들고 조립만 거기서 하게 돼도 중국의 조인트 벤처와 해서 그 중국 정부로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의 업체들이 이 제품을 발주하게 될 때 거의 반값에 발주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발주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넥슨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 하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술 유출 우려 없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이 얘기는 어느 정도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중국향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아마 하반기나 이럴 때 좀 움직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3분기 실적 큰 폭 상승 전망인데 4분기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이제 아직은 회사가 매출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한두 장비만 뒤로 밀리거나 아니면 수주가 덜해도 매출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이유 있는 자신감이라고 쓰셨잖아요. 이 내용에서도 크로키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얘기를 하시죠. 데모 장비 공급 예정이었으나 지연됐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 본격적인 업사이드가 있을 것 같다. 여기 중국 얘기는 없는데 그런 얘기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10월 2일에도 본업 신규 장비 모멘텀 기대, 이게 크로키 얘기입니다. 본업의 실적이 3분기에 괜찮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근데 이제 과도하게 하락한 주가, 요때는 9월 3일인데, 요때 아마 매각 시도, 그러니까 APS의 매각 시도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는 괜찮다 보면은 이게 크로키, HBM 검사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12단 중심의 주류 제품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피지 현상의 증가 유발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 중요할 거다라고, 여기에서 분명히 4개 리포트에서 다 단서를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다 한 단어 한 단어에 그 굉장히 귀중한 단어 내용들이 숨어 있다. 그런 것도 잘 챙겨 오셨으면 좋겠고, 퀀트K 잠깐 내려가 보시면 9월 25일 날 이제 코멘트한 K 가이드에 보면 중국 부양책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반도체 5선에서 이렇게 중국에 지금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기존 캐파의 2배예요. 그래서 지금 회사가 이쪽 중국이 열리면 지금 현재 캐파의 2배가 더 얹어지기 때문에 현재 캐파의 3배까지 매출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사실은 본사도 지금 가동률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증설을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는 매출이 4배까지 될 수 있는 환경을 이미 조성해놨다. 그걸 왜 해놨겠어요? 아마 이런 기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 메모리가 계속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아무래도 팔 수 있는 이제 판로를 빨리 이제 확보를 하고 이쪽으로 빨리 매출을 내고 하는 게 지금은 중요해 보여요. 아무래도 중국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한국 장비사들이 기술력이 있다면, 그 기술력이 언제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중국에 빠르게 좀 침투를 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게 글로벌 장비사와의 경쟁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0월 8일 날 코멘트에서도 이렇게 넥스틴에 대해서 그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펨트론하고 넥스틴이 좀 빨라진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여기 앞에서도 이제 펨트론과 짝꿍인 동사, 그래서 넥스틴을 말씀을 드렸었고, SK 하이닉스가 빨라지고 있다. 펨트론이 바닥에서 뭐 지금 100% 이상 올랐고요.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리포트를 같이 읽어봤고요. 종종 좋은 리포트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안내문처럼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